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솔리드 레이어입니다. 날씨가 오늘 별로 안 춥네요. 자, 날씨가 별로 안 춥구만. 제가 요즘 회사도 들어갔지만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최근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약간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예를 들어 시승기라든지 이런 컨텐츠 기획이 필요한 영상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가지고 계속 브이로그 관련 영상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너무 그렇다 보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상을 많이 제작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질문글을 올렸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질문글을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솔레님이 지금까지 탔던 바이크, 그리고 그 바이크를 탔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때까지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 타고 있는 ZX 6R까지 바이크 연대기라고 할까요? 제가 이때까지 탔던 바이크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 바이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면, 지금도 제가 발인이긴 하지만 바이크를 처음 입문했을 때 다들 첫 바이크가 무엇인가요? 다들 이 모터사이클 라이프에서 첫 바이크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바이크인데, 저는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취미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탔던 바이크는 바로 혼다에서 나온 나비 110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나비 110이라는 모델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나비 1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비 110은 혼다에서 나오는 110cc 스쿠터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제 국내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나비 110이 가끔씩 보이는데, 나비 1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저기 태국인가? 인도인가 태국 쪽에만 이제 출시가 되는 바이크고, 국내에는 원래 혼다 코리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안 하는 바이크거든요. 근데 이제 병행 수입으로 이렇게 소량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돼서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건데, 제가 처음 탔던 바이크는 빨간 색깔 나비 110이었어요. 제가 나비 110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3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가야 됩니다. 3년 전으로 가면 4년 전이군요. 4년 전으로 가면 제가 나이가 한 23살? 완전 대학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했을 때 23살인데, 제가 그때 바이크를 입문하게 됐어요. 바이크를 입문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바이크 영상을 보게 됐는데, 하필이면 뭔가 그 바이크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요.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 달고 이렇게 라이딩 하면서 뭔가 일상 얘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의 뭔가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이 바이크를 좀 타볼까? 뭔가 나도 취미를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오토바이 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2종 소형, 2종 보통으로 스쿠터를 탈 수 있고, 매뉴얼은 1종 보통이 있거나 원동기가 있어야 되고, 125cc 이상 바이크는 2종 소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레플리카, 네이키드, 스쿠터 이런 장르도 몰랐고, 정말 백지인 상태에서 바이크 입문해야겠다 하고 막 혼자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때 막 바튜메라는 것도 알게 되고, 파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바이크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125cc급이었어요. 처음부터 막 미들급, 리터급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워낙 없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뭔가 저배기량 엔트리급 125 모델에서 좀 이쁜 거 하나 사가지고 타야겠다, 이 생각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이크를 찾아봤는데, 제가 후보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CBR 125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GSX R125가 좀 없던 시기였어요. GSX R125보다는 CBR 125가 조금 더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CB 125R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봤던 거는 CBR 125랑 MSX 125, 그 다음에 나비 110,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입문하면 다들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바이크 처음 입문할 때 생각하면 이게 뭔가 매뉴얼이랑 일단 스쿠터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매뉴얼은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뭔가 무서울 것 같고, 이 기어 조작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두 바퀴를 처음 운전을 해보는 거니까 일단 뭔가 이 오토바이라는 거에 감을 익히고, 도로에서 일단 좀 그 짬을, 도로에서 좀 경력을 쌓아서 매뉴얼로 가야겠다 해서 저는 이제 스쿠터를 골라야겠다, 좀 저배기량 스쿠터를 골라야겠다 했는데, 스쿠터를 찾아보는데 125cc에서 125cc의 스쿠터가 진짜 전부 다 약간 비즈니스 모델, 약간 배달이나 좀 상업적인 곳에 사용하는 모델들이 많아요. 뭐 PCX, MX,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클릭,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뭔가 다들 이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좀 막 예쁘고 이렇게 레저 취미로 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바이크가 정말 없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좀 이렇게 막 디자인도 예쁘고 감성이 있는 그런 바이크를 가지고 싶었는데, 저 배기량에서 스쿠터 모델 중에서 디자인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진 돈이, 대학생이고 이제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 예산이 150만 원이었어요. 사실 150만 원 정도로 바이크를 구하는 거는 진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찾다가, 그때 당시에 CBR이 한 200, 300? 좀 비싼 거는 300 가까이 했던 것 같고, 아무튼 200은 넘었어요. CBR 125가 200이 넘었던 것 같고, MSX도 200은 넘었어요. 막 말하니까 CBR이 지나가네. 그렇게 찾다가 나비 110이라는 모델을 알게 됐는데, 너무 싼 거예요. 나비 110이 진짜 한 150만 원? 싼 거는 100만 원 초반대로 구할 수도 있고, 스쿠터고 디자인도 예쁘고, 선택할 게 나비 110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제 나비 110 모델을 본격적으로 저는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막 바큰에도 찾아보고, 파소도 찾아보고, 막 매일매일 그 카페 알람 설정해놓고 매물을 봤었는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용달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워낙 대학생 입장에서 100만 원 그런 돈은 큰 돈이니까 그냥 입금하고 용달로 가져오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바이크를 그때만 해도 볼 줄 모르지만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은 한 150만 원으로 해서 부산 지역에서 나비 110을 매물을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을 구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아니, 대학생이 어디서 그렇게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냐? 일단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모아뒀던, 알바하면서 모아놓던 돈이 좀 있고,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제가 또 한두 달 알바를 했거든요. 복학하기 전에. 그 알바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대부분 군대에 가면 군적금이라는 걸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그 약간 강제적으로 막 나라사장 카드 만들면서 거기서 막 은행 직원분들이 막 적금 들어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근데 군 적금이 연 이자율이 진짜 많아요. 3%인가 4% 이렇게 줄 텐데, 아무튼 군 적금에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 뭐 한 200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40인가 150에 나비 110 16년식 모델을 한 3,000km인가 3,000km인가 4,000km 탄 거를 제가 사요. 그래서 나비 110을 가져와서 이제 막 주차장에서 타다가 조금씩 도로 나가서 타고, 막 진짜 헬멧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막 CSR3라는 헬멧을 구해서 막 겨우겨우 막 조금씩 타기 시작했죠. 그때 찍은 영상도 있어요. 제가 진짜 그때도 그 고프로 말고 짜프로라고, 막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그 막 중국산 뭐 4만원짜리 캠 사가지고 옆에 막 달아가지고 찍은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 그걸 내렸는데, 아무튼 그거 카메라 달아가지고 막 영상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비 110을 제가 한 2-3개월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첫 입문인데 왜 2-3개월밖에 안 타요? 이러는데, 제가 이 생각보다 빨리 기변을 한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비 110을 샀는데 이게 110cc다 보니까 출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 뭐 입문하고 나서
곧바로 막 고출력 바이크를 원하진 않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는 그 나비 110이라는 모델을 타니까 이게 아무리 막 풀스로틀로 땡겨도 이 시내나 좀 이렇게 공도 같은 뭐 국도 이런 데서 진짜 한 80km 넘어가니까 바이크가 이제 안 올라가더라고요, 속도가. 사실 이게 좀 시외로 나가면 차들이 막 80, 100 이렇게 달리는데 쥐어짜서 80이 나오니까 뭔가 차선을 변경할 때도 이 차를 뭔가 제낄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워낙 출력이 낮다 보니까 이 도로 흐름에 제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저도 막 차선 변경도 하고 차를 좀 추월하거나 이렇게 먼저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땡겨도 그 가속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시내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비 110이 진짜 가격도 싸고 뭐 디자인도 예쁘고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워낙 싸잖아요.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0만원 초반대고 이게 신차가 2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차로 뽑아도 200만원이 안 되는 바이크인데, 이제 이런 바이크를 타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도 이게 다 드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엄청 밀리고, 그리고 주유 게이지도 없고요. 주유 게이지도 없고 막 진짜 요즘 없는 방식인데, 그 주유 리저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타다가 기름이 딱 떨어지면 바이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밑에 무슨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주유 리저브를 돌리면 뭐 비상연료 같은 걸 써가지고 막 달리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리저브 방식이었고 주유 게이지도 없고 뭐 전자장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라이트도 다 뭐 LED 이런 거 없고 막 다 할로겐의 뭐 전구 이런 타입이고, 제일 충격적인 게 그 엔진이 캬브레터예요. 사실 요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들 캬브레터 방식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런 6R이나 그냥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은 전부 다 인젝션이거든요. 뭐 스쿠터든 매뉴얼이든 다 요즘 인젝션으로 나오는데, 인젝션을 쉽게 설명드리면 연료 분사를 전자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스로틀을 이렇게 당기면 스로틀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연료 분사를 쫙쫙쫙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바이크들은 다 전자로 해주거든요. 전자장치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적당한 이제 분사량을 쏴주는데, 캬브레터는 정말 좀 옛날 방식의 그런 엔진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초크 같은 것도 있고, 막 초크 열어가지고 막 뭐 공기 흡입량 같은 거 막 조절해서 예열하고, 아무튼 뭐 엄청 옛날 방식의 엔진이에요. 바이크가 16년식인데 캬브레터 엔진을 달고 나온 게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사실 금액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3, 4년 전인데 지금 생각나는 게, 이렇게 가다가 스로틀을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치면 막 시동이 꺼지고 그랬어요. 그냥 막 시동 켜고 막 겨울철에는 막 초크 열어가지고 예열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나비 110을 그렇게 타다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기변해야겠다. 뭔가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고 쇼버도 엄청 뭔가 충격이 심하고 막 주유등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오래 타기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빨리 기변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알바하고 돈 모아가지고 제가 다음 바이크로 이제 좀 그래도 125cc는 타야겠다. 110은 너무 느리구나. 125cc를 타야 되는데, 이제 좀 스쿠터도 타봤으니까 내가 매뉴얼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매물을 또 봤어요. 이제 그때 봤던 게 뭐 CBR 125, 아까 봤던 뭐 MSX 125. 사실 125 라인에서 볼 게 없더라고요. CBR이랑 MSX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막 클래식도 있겠죠. 뭐 부캐너라든지 울프, 힙스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스포츠나 네이키드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CBR이랑 MSX를 봤었는데, 그때 예산이 이제 나비 110을 팔고 남은 예산이 한 250 그 정도였는데, MSX보다 CBR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MSX보다 CBR이 비싸가지고 CBR은 못 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입문자 입장이었으니까 CBR 125가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제가 바이크를 이제 4년 타서 CBR 125라고 하면 좀 작게 느껴지는데, 입문했을 때는 진짜 CBR 125가 진짜 저한테는 CBR 천알랄 같았어요. 와, 바이크가 이렇게 크다고? 너무 눕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렇게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거야? 막 이런 마인드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난 진짜 조그만 거 타야겠다 싶어서 MSX 125를 타야겠다 생각을 먹었어요. 제가 MSX를 그때 한 230에 샀던 것 같은데, 몇 킬로였지? 3000킬로에 15년식이었어요. 15년식.
MSX가 15년식은 그거거든요. 그 옛날 구형이 있어요. 구형 모델인데 라이트가 동글동글하고 ABS가 없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사가지고 이제 또 MSX로 열심히 샀죠. 제가 MSX를 한 2, 3천에 가져와서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천? 6, 7천까지는 샀던 것 같아요. 가져와서 한 5천은 탄 거죠. 5천 타면서 막 학교 막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하고 그거 타고 막 근교에 뭐 이렇게 바이크 타고 놀러 가기도 하고. 네, MSX 잘 탔는데 MSX를 타다 보니까 또 이제 단점이 보이는 거죠. 제가 남자치고 체구가 좀 왜소한 편이긴 한데 MSX는 너무 작더라고요. MSX가 너무 작고 그리고 휠이 작고 바이크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런 막 요철이나 방지턱을 보면 바이크가 막 통통거려요. 이렇게 막 진짜 또잉또잉 막 통통거리고 막 바람 불면 바이크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바이크가 바람 불면 막 대교라든지 이렇게 다리를 지날 때 막 강풍이 불면 바이크가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차선 변경이 돼요. 나는 분명 직진을 하고 싶은데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강제로 막 차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또 막 왜 강제로 왼쪽으로 막 카운터 넣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래 타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ABS라는 그 전자장비를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바이크는 좀 내가 너무 작은 바이크를 탔으니까 좀 큰 바이크를 타고 좀 배기량도 있는 쿼터급 한번 가보자 해서 쿼터급 매물을 막 봤어요. 쿼터급도 찾아봤는데 사실 쿼터급은 너무 이게 국내에서 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거쳐가는 테크트리고 R3 아니면 닌자 400이거든요. 제 댓글에도 진짜 질문 제일 많이 달리는 게 CBR 125를 살까요? GSX R125를 살까요? 랑 R3가 좋나요? 닌자 400이 좋나요? 이 댓글이 진짜 한 100개는 넘게 달렸을 텐데 저도 똑같이 R3랑 닌자 400 봤어요. 둘 다 생긴 거 뭐 비슷하고 쿼터급이고 물론 뭐 배기량이나 뭐 마력이나 토크 이런 거 보면 닌자 400이 더 높은데 당연히 뭐 닌자 400이 금액이 훨씬 비싸니까 닌자 400이 제가 알기로 그때 중고로 구할 때도 한 400 후반에서 500 초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닌자 400은 예산이 안 맞고 뭔가 대학생 입장에서 제가 그때 막 장학금도 타고 알바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 예산이 한 400 정도 있었어요. 400으로 R3 사야지 하고 이제 막 봤는데 근데 제가 R3를 딱 사려고 했을 때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게 제가 R3를 사려고 했을 때가 R3가 2018년식까지 딱 R3가 나온 시점이었고 이제 19년식이 되면서 R3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신 모델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R3 신형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구형 R3 가격이 진짜 막 다 떨어졌어요. 막 신형 R3 나온다고 하니까 막 구형 R3 가격 완전 막 망하고 다 떨어지고 사람들 막 구형 R3 있는 사람들 빨리 팔라고 막 다 내놓고 막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풀백이 뭐 막히고 이런 게 없었어요. 진짜 한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풀백이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풀백이는 막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제가 봤던 매물이 2017년 R3의 파란 색깔 6,000인가 7,000km에 풀백이 R3였거든요. 그 M4 풀백이었는데 가격이 무려 지금 들으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이 R3가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진짜 7,000km인데 풀백이 R3가 380만 원이었어요. 제가 살 때.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좀 잘 겹쳐가지고 구형 R3 가격이 완전 망한 상태여서 저는 좀 싸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R3를 380인가? 한 390? 거의 400 정도에 이제 구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쿼터급 R3를 타게 됐는데 와 이게 MSX 125 타다가 R3를 타니까 아니 출력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들도 그 엔트리 125 타다가 쿼터 넘어오셨을 때 출력의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와 출력이 너무 널널해지고 그리고 이제 단기통에서 2기통을 가니까 와 소리도 좀 달라져요. 2기통의 사운드도 처음 듣고 바이크도 갑자기 커지고 무게도 막 늘어나니까 와 너무 제가 진짜 딱 MSX에서 R3 갔을 때 그 변화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R3를 진짜 아마 R3 탔을 때 유튜브도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진짜 R3를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R3가 321cc죠? 네, 321cc인데 마력도 한 40 몇 마력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런 공도에서는 R3면 진짜 충분했거든요. 진짜
진짜 나비 110이랑 MSX 탔을 때는 뭔가 공도에서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가끔씩 왔었는데, 와, R3를 타니까 이게 뭐 땡기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고, 와, 포지션도 갑자기 딱 공격적으로 바뀌고 하니까 그때는 와, R3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R3는 제가 1년을 탔거든요. 진짜 1년을 타도 바이크가 안 질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이크가. 그래서 와, R3 진짜 재밌다 하면서 1년 동안 막 R3로 막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막 진짜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 R3를 1년 정도 타니까 이제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제 한 2년 정도 탄 거죠. 이게 바이크를 2년 정도 타니까 좀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막 오토바이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브랜드마다 어떤 라인업이 나오고 뭐 단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차이가 뭐고,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뭐 바이크 성지나 이런 데 가면서 뭐 다른 바이크도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 오토바이의 세상이 정말 크구나, 내가 몰랐던 세상이 진짜 많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꽂힌 게, 와, 내가 진짜 4기통을 한번 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딱 4기통 바이크에 꽂혔던 게, 뭔가 이렇게 이런 길에서, 인도에서 제가 그냥 바이크 안 탈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면 뭔가 4기통은 멀리서부터 그 웅장함이 있어요. 멀리서부터 오는 게 느껴져. R3가 딱 소리가, R3는 멀리서 오면 소리가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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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거든요. 아, 진짜 R3가 소리가 약간 2기통이라 보니까 소리가 이래요. 멀리서 오면 막 또롱 또롱 이런 소리인데, 뭐 막 4기통은 멀리서부터 그 공기랑 같이 와요. 저 멀리서부터 부붕붕붕붕 하면서 막 진짜 이 공기를 같이 몰고 오는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사기통은 진짜 그 스로틀 열었을 때 소리가 막 봉봉 봉봉 하거든요. 들어보시면 봉봉 봉봉 하잖아요. 와, 이 소리도 너무 좋고, 뭔가 이 신호대기 할 때 그 아이들링 소리, 딱 R3는 제가 탔을 때 그 신호대기 할 때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런 소리고, 약간 사기통은 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기통이 멋있고 타고 싶은 거예요. 막 바이크 성지 가면 막 이제 막 바이크들 막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뭐 4기통은 저 멀리서부터 막 붕 부부부부 하면서 오니까, 와, 진짜 멋있다, 내가 4기통 한번 타봐야지 했는데, 제가 그래서 4기통 진짜 멋있다, 4기통 타야겠다 해서 4기통 이제 매물을 찾아봤어요. 와, 근데 이게 딱 약간 125에서 쿼터까지는 뭔가 갈만 하거든요. 한 200~300만 더 하면 가니까. 근데 딱 미들급 4기통을 가려고 하니까, 아니 무슨 가격이 막 10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일단 쿼터에는 4기통이 없고, 뭐 쿼터에 4기통 뭐 있긴 있겠죠. 뭐 ZX25R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국내 수입도 안 되고 뭐 어차피 공도에서 못 타고 막 그런 바이크고, 실제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도에서 탈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뭐 650R이나 R6, 6R 뭐 이런 바이크들이 금액이 막 1000만 원인 거예요. 일단 1000만 원 다 넘어요. 다들 뭐 R6 뭐 살려고 하면 뭐 1500, 1600, 6R은 뭐 막 거의 2000 가까이 돼 있고, 와, 너무 비싼 거예요, 바이크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딱 꽂혔던 게 혼다의 CBR 650R이었어요. 제가 이거 전에 타던 거 CBR 650R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신차가 1175만 원이고 막 풀백이 돼 있고 튜닝 들어간 거는 막 1400 이러는 거예요. 뭐 1300, 1400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뭐 R3 팔아봤자 한 3,400인데 거의 공백이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변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씨 어떻게 기변하냐.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뭐 해봤자 알바 하나 했는데, 저 알바로 한 달에 60만 원 벌었나? 대학생이 이래서 얼마 벌겠습니까? 제가 진짜 알바도 막 매일 한 것도 아니고 주말이랑 뭐 금요일 이 정도만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제가 막 한 50? 60 이래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학생이면 막 뭐 이렇게 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막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막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가고 하면, 아니 이게 돈이 안 모이니까, 아, 이거 진짜 미들급 4기통은 진짜 한 성인 돼가지고 직장 가지고 사야겠구나. 이게 대학생 입장에서 4기통은 좀 벽이 높구나 이 생각을 들었는데, 와, 그래도 제가 너무 바이크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을 한 1년 2년 모아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한번 4기통 가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 타고 싶은 바이크는 타고 만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일단 기존에 하던 알바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 프리랜서도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영상 관련 학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상 외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학교 과제하면서 남는 시간에 막 영상 같은 거 프리랜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익하고, 그리고 유튜브 수익, 뭐 유튜브 수익을 해봤자 어차피 진짜 작아요. 막 유튜브 수익이 막 진짜 한 30만원? 20만원? 막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한 10만원, 2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엄청 그때 수익이 낮은데, 뭐 그래도 대학생 입장에서 뭐 10만원, 20만원 뭐 땡큐니까 그렇게 막 모으고 막, 그리고 전 대학교 때 술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술자리도 안 가고 그냥 진짜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거의 한 1200, 300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CBR 650R을 샀습니다. CBR 650R도 한 1200인가 1300쯤에 산 것 같은데 3000km? 3800인가 3000km 탔던 바이크였고, 구독자분이 파셨거든요. 저한테 650R 파신 구독자분이 지금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분에게 또 바이크를 사가지고 제가 가져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튜닝 바꾸고 그렇게 해서 650R을 1년 동안 또 잘 탔죠. 그래서 6반 타다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 회사 출근하는데 650R 타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미들급이고 이게 좀 비싼 바이크인데 계속 출퇴근하면서 키로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좀 아까워요. 그리고 막 기름값도 아깝고 연비가 아무래도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좀 아끼고 조금 동네 마실용 바이크가 필요해서 슈퍼커브를 하나 기출을 했습니다.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슈퍼커브도 구독자분이 저한테 파신 거거든요. 슈퍼커브 파신 분이 그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건물에 다녔던 구독자분인데, 구독자분께서 이제 슈퍼커브를 좀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셔가지고 슈퍼커브도 샀고, 슈퍼커브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업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좀 모아둔 돈이랑 직장 월급 해가지고 샀던 것 같고, 그렇게 650R 타다가 650R도 한 1년 타다가 이제 사람이 좀 더 6반보다는 좀 더 슈퍼스포츠 장르로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R6랑 6R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6R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이나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 저 초창기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초창기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저도 아직 다 기억을 하는데, 초창기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막 뭐 나비 타고 MSX 타고 R3 타고 CBR 타고 6R 타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 모아가지고 올라온 걸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딱 눌려가지고 보는데 대학생 라이더라고 써있는데 오씨 6R 타네? 뭐야 금수저야? 돈 많아? 오씨 나쁜 짓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대학생 라이더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막 1000만원짜리 바이크 타고 있으면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니고요. 저는 진짜 4년 동안 이렇게 그 돈을 모아오면서 조금씩 올라온 케이스고, 지금은 사실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저 나이 27살입니다. 대학생 아니에요. 지금 엄연히 회사원이고 대학생 라이더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냥 대학생 라이더라는 그 닉네임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제 영상을 최근에 접하시거나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슨 대학생이 저렇게 1000만원짜리 바이크를 타냐, 저 딱 봐도 엄마한테 뭐 돈 빌려달라 했네, 막 완전 등골 브레이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바이크 보험비랑 뭐 유지비, 뭐 바이크 구매 비용 전부 다 이때까지 제가 냈고, 사실 이제 막 군대 전역하고 막 이런 대학생 입장에서 R3도 비싸요. R3 500, 600 하는데 대학생이 막 500, 600이 어디서 나. 물론 부모님 지원이 없다는 하에 금수저이신 분들은 막 부모님이 사주고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좋은 거고
내가 밑바닥에서 돈을 모아야 한다. 아, 힘들어요. 대학생이 600만 원 모으는 거는 진짜 힘들고, 아니 뭐 600이 뭐야, 300도 힘들지. 대학생이 3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저는 너무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너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보니까 학교 과제도 있고 막 학교 과제 있고 알바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 쪼개가지고 프리랜서로 막 영상 외주도 받고 막 유튜브도 그때부터 하면서 막 조금씩 그 푼돈 목돈 모아가지고 한 2-3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바이크를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보면 바이크를 진짜 쉽게 기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기변을 좀 쉽게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뭐 저처럼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제가 진짜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제가 이렇게 모아서 올라온 바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바이크도 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 제가 진짜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이크고. 근데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바이크를 사줄 리가 없어요. 제가 만약 금수저라도 부모님이 사줄 확률이 작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오토바이 사게 1000만 원만, 와 바로 야구 방망이로 뭐 아빠 나 뭐 운동하게 공부하게 돈 좀 지원해줘 이러면 그래 우리 아들 한번 아빠가 생각해볼게 이럴 수도 있는데, 아빠 내 그 오토바이 살라니까 1000만 원만 주소 이러면 와씨 바로 그 골프채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기변했던 바이크,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바이크를 이렇게 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브이로그 영상도 자주 올리지만 종종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주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이.